잘 알려져 있다시피 요즘 학생 인구수가 줄어 폐업하는 대학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지금 미달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고 곧 서울 주요 대학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우리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인 학력 학벌 문제, 이 현상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고 그 후 1948년 대한민국이 정식 건국됩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때부터 존재하던 4년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하나밖에 없던 터라 해방 이후 각 대학은 앞다투어 정식 종합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제강점기 시기 5대 명문 중 하나였던 경성제대는 서울대로, 보성전문대학은 고려대로, 연희전문대학은 연세대로 변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 밖 최고 명문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모교인 대구사범학교는 대구농과학교, 대구의과학교와 통합 후 경북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 외에 북쪽 지역 최고 명문대학이었던 평양사범학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되고 북한에 속하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당시 위정자들이 학벌 사회를 없앤다는 핑계로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게 되면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나마 80년대는 인구가 늘던 터에 자녀들을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맞물려 이렇게 폭증한 신설대학들은 그런대로 잘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40대와 30대를 구성하는, 다시 말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생들이 태어나던 시기에는 이미 국가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운동을 벌이면서 신생아 수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이들이 대학생이 되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지방을 중심으로 각 대학은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2010년대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대가 되자 출생 인구가 턱없이 줄어 한 반이 20명도 안 되는 고등학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이 오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니 여기저기 각 대학은 미달은 물론 폐교 도미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각 언론들은 지방의 오랜 명문 국립대들도 미달되는 사태라고 대서특필하고 심지어 추후 서울권, 수도권도 위험하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확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오랫동안 명문으로 군림한 일부 명문 국립대인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등 신입생 미달은 알고 보면 경북대의 분교인 상주캠이나 부산대의 분교인 밀양캠 등의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지방 명문 국립대의 이원화 캠퍼스나 분교였고 대구, 부산 등의 본교는 여전히 경쟁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들 명문 국립대들은 아무래도 대구, 부산 등 대도시를 끼고 있는 터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래 문제로 돌아가 문제는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러한 미달 사태가 결코 지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 몸이 하체가 부실하면 상체에도 병이 오듯이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도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미 서울권 각 대학들 중 다소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지금도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논점은 이러한 사태가 서울에 꽤 이름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서울 중하위권을 구성한 대학들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지금 속도로 봤을 때 짧으면 2년에서 4년, 길어도 7년에서 8년 안에 일어날 것 같으니 한국 대학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권 주요 대학들도 위태해지는 사태가 오면 과연 학벌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카이를 중심으로 한 현 한국의 학벌 구조가 느슨해지게 됩니다. 스카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동경이나 숭상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학생들 인구가 워낙 많았고 학력 학벌 구조가 공고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학생 부족으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요 하위권 대학들까지 미달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스카이의 입지도 결코 안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단순합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밑이 무너지는데 위쪽이 멀쩡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 학생들이 대학 자체를 가지 않는 사태가 초래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가며 무리하게 대학을 간 이유는 한국의 인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대학 가는 시기이니 내가 안 가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 인구가 이렇게 줄면 취업 경쟁이 상대적으로 줄어 가난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굳이 빚내가며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대학 교수들의 강의 질이 엉망이라는 것이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다 공개되면서 대체 그 돈 내고 한국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 써가며 대학 다닐 시간에 공무원 준비를 하던가 정 안되면 차라리 유튜브 채널이라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로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엉터리 강의에 돈 낭비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 4년제 학위가 필요하면 지금은 독학사 학점은행제도 있으니 1년에서 2년 안에 4년제 학위 따는 것은 일도 아니죠. 대학 갈 학비로 차라리 자녀들에게 허허 벌판이라도 땅을 사주거나 장사 미천이라도 대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셋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 곧 중산층 이상만 돼도 미국 대학을 가게 됩니다. 이미 사회 최상부층,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총수 자제들은 스카이라도 한국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 대학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을 서민들과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완전 최상층부가 아닌 가령 의사 집안 정도 되는 중산층들도 부자들 따라서 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도 의사 집안 자제 중 미국 대학 가는 숫자가 늘고 있는 판국에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가속화되겠죠. 이리 되면 10년에서 20년 후 한국 대학은 심지어 스카이라도 공부는 잘했는데 다소 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추론이긴 합니다. 하다못해 북한이 몰락하거나 북한 경제의 문이 열리게 되면 경제 구조가 크게 바뀌고 이에 따라 사회 구조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한국 대학들이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